16쪽 생각 넓히기부터 뒤에 중복조합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의 생각 넓히기. 서로 다른 종류의 빵 10개와 서로 다른 모양의 바구니 3개가 있다. 다른 종류와 다른 바구니입니다. 10개의 빵 중에서 5개를 택하여 바구니에 다 넣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자, 바구니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하죠. 자, 10개의 빵 중에서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자, 만약에 빵이 1번 빵과 2번 빵과 3번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A 바구니와 B 바구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빵을 만약에 1번을 택하고 2번을 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는 2번을 먼저 택하고 1번을 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담아놓고 봤더니 어쨌든 1번 빵과 2번 빵 2개밖에 없구나 라고 같은 경우가 됩니다. 즉 바꿔서 뽑았을 때 같은 경우다. 이걸 뭐라고 한다? 조합의 개념을 가져다 쓰면 되겠죠. 따라서 총 서로 다른 10개 중에 5개를 택하는 경우니까 10, C5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4, 3, 2, 1분의 19, 8, 7, 6이 되겠죠. 따라서 252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택한 5개의 빵을 바구니에 담아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보자. 편하게 풀겠습니다. 공식화하지 않고. 자, 뽑았습니다. 5개를. 자, 5개를 뽑았습니다. 1, 2, 3, 4, 5. 근데 바구니가 몇 개입니까? 바구니가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바구니니까 결국 1번도 바구니 3개에 들어갈 수 있고 2번도 바구니 3개에 들어갈 수 있고 3번도 4번도 5번도 각각 다 3가지 바구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지 아무데나. 따라서 다 이렇게 곱했더니 이거는 3의 5제곱이다. 그래서 243가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개의 빵 중에 5개를 택하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경우 수를 구하자. 결국에는 1번을 계산하고 나서 그리고 2번을 계산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에는 252가지가 나오고 그리고니까 곱의 법칙을 쓰고 2번에는 243가지가 나왔죠.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활동 2번에서는 어떤 개념을 도입했을까요?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확인하고 싶은가 하면 자, 빵이 서로 다른 5개의 빵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번 빵과 여기에서 1번 빵과 2번 빵만 보더라도 자, 2개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바구니 A, B 바구니가 있죠. 그러면 1번이 A에 들어가는 경우랑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랑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고 1번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인가요? 이것은 다른 경우입니다. A가 1로 갈 때 1이 A로 갈 때 2가 B로 갈 때랑 2가 A로 갈 때 1이 B로 갈 때는 다른 경우죠. 따라서 바꿨더니 다른 경우는 이거는 그래서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1번, 2번이 모두 A에 다 들어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구니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뭐다? 중복을 허락하는구나. 그래서 중복 순열이구나. 그러면 중복 순열이니까 결국에는 뭐야?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 안에 5개의 빵을 집어넣어라. 즉 3파이 5구나. 해서 3의 5제곱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중복 조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을 보시면 자, 여태까지 했던 거 자, 순열과 조합, 즉 P와 C 순열과 조합을 계산했고 그 다음에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구나 해서 중복 순열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뭐가 있습니까?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 있겠구나 해서 우리가 중복 조합을 학습하게 됩니다. 중복 조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ABO 시결의 경은 세 개의 유전자 ABO 중에서 두 유전자의 조합으로 결정되는데 이들을 유전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전형 AA는 A와 A의 결합이고 A와 O 또는 OA의 결합이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A와 OA의 결합인데 어쨌든 AO와 OA는 A형이랑 같게 되겠죠. 같은 AO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유전자 ABO 중에서 두 유전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유전자를 모두 나열하여 표를 완성하여보자. 자,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를 나열해주면 여기는 AB가 되겠고 AO가 되겠고 AB가 되겠고 BB가 되겠고 BO가 되겠고 AO, BO, OO가 되겠죠. 이렇게 9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AB 같고 AO 같고 BO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유전형을 모두 말해 보시오 그랬으니까 AA형, AB형, AO형, BB형, BO형, OO형이 되겠습니다. 즉, 자, 이 경우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밑에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세 개의 유전자 ABO로 만들어지는 유전형은 중복을 허용하여, 즉 A를 택해도 된다. B를 택해도 된다. O를 택해도 된다. 이런 형태입니다. 즉 중복을 허용했고 이 두 개를 택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6가지가 나타난다. 중복을 허용했고 그 다음에 A5를 뽑든 A5를 뽑든 OA를 뽑든 어떻다. 두 개가 서로 같다. 바꿔도 같구나. 따라서 우리는 이게 조합이구나. 즉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이구나.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고 하고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우리는 중복 조합이라고 하며 NHR로 나타낸다. 그래서 왜 H를 쓰는가? 첫 글자를 따서 H를 쓴다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중복조합의 표현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이 중복조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9쪽에 함께하기 예를 보면은 엄청 자세히 나와 있고 이 한쪽 19쪽 안에 중복조합의 계산 방법을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파악해 두시면 나중에 중복조합의 계산법은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하기를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함께하기는. 자, 다음 표는 3개의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는 경우. 자, 이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있습니다. 이때 동그라미는 3개의 문자 ABC를 나타내고 네모는 서로 다른 사이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자, 문자가 몇 개냐면 3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네모는 서로 다른 문자 사이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3개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 3개를 경계를 나타내려면 문자 3개에서 짝대기가 2개, 그래서 네모는 2개가 필요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 일반화시키면 만약에 5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5개의 문자가 있으면 이 경계에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5개의 문자를 나눠줘야 됩니다. 만약에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럼 이 5개의 문자의 경계를 나누려면 이렇게 A와 B, B와 C, C와 D, D와 E를 나눠야 되겠죠. 따라서 4개의 경계가 나옵니다. 즉 문자보다 어떻게 된다? 하나를 빼줘야 개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잘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를 빼서 경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밑에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A, B, C 중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는 모든 경우 수를 다 나열한 것입니다. 다 나열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A가 4개니까 문자 4개 해놓고 B와 C가 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사이에 B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끝에 C가 들어가야 되는데 0개, 0개이기 때문에 네모칸만 2개가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B를 나열한 거는 A가 3개, B가 1개니까 3개 동그라미 치고 A와 B의 경계선 하나가 필요하겠죠. 경계선이고 B 하나 표시해주고 B와 C의 경계선 하나 표시해주고 뒤에는 C가 없으니까 그대로 냅두고 다시 A 3개, C 1개니까 동그라미 3개와 B가 없네. 근데 A와 B의 구분선이 있고 B와 C의 구분선이 있고 C가 여기에서 1개가 이렇게 있고 다시 A 2개니까 동그라미 2개 A와 B 경계선이니까 하나 B 2개니까 2개 B와 C 경계선 하나 C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AABC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경계 B와 C의 경계 그다음 C 1개 동그라미 자, AACC는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근데 B가 없으니까 경계 B가 없네 그 다음 C가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겠죠. 다시 A와 B의 경계 A와 B의 경계니까 동그라미 경계 BBB 그 다음 C 없으니까 경계 그 다음 ABBC는 경계선 먼저 해주면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가 되겠죠. ABCC는 경계해주면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입니다. ACCC는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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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B는 A 없으니까 네모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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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그 다음 네모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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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동그라미 그 다음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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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네모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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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모든 칸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위에 있는 결과를 확인해서 네모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보자 했더니 보면은 총 어쨌든 간에 총 몇 개입니까? 모두 6개를 일렬로 나열했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3개의 문자 ABC 중에 4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는 4개의 동그라미와 2개의 네모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중복조합의 수는 자 4개의 지금 4개를 택하는 경우 4개의 동그라미니까 여기엔 동그라미 개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 동그라미 4개와 짝대기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일렬로 배열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법에 의해서 동그라미 4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4팩토리얼, 네모 2개가 중복되기 때문에 2팩토리얼입니다. 따라서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에 이게 2개 더하면 6팩토리얼이 되겠죠. 계산해주면 15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동그라미와 네모와의 관계를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서로 다른 3개에서 4개를 택한 중복을 허락하여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A, B, C이기 때문에 문자가 3개죠. 문자 3개를 기둥지으려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를 뺐었죠. 그쵸? 그러면 기둥의 개수는 3개에서 1개를 빼서 2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문자가 4개 있습니다. 그럼 기둥은 몇 개가 됩니까? 기둥은 4 빼기 1에서 3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위로 잠깐 올라가서 좀 전에 3H4를 계산했었는데 이 3H4를 계산한 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총 6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것과 같았죠. 맞습니까? 6개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를 이렇게 있는데 2개를 택해서 나열했습니다. 아니면 6개 중에 4개를 택해서 나열하면 나머지 2개는 저절로 가겠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여기는 기둥이 이렇게 4개가 됐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서는 이게 뭐였냐면 6개 중에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았습니다. 총 문자까지 다 6개 중에 4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았는데, 잘 보십시오. 이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6에 의미하는 건 뭐냐, 4가 의미하는 건 뭐냐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서로 다른 3개를 중복을 4번 허용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4가 그대로 갖고 왔죠. 왜냐하면 중복을 4번 허용해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똑같은 게 4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4개는 이 4개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 4개가 됩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는 6이 어떻게 나왔냐입니다. 6은 동그라미 4개와 기둥 2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4번 중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가 총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는 것입니다. 문자 4개. 그래서 문자 4개. 그 다음에 기둥 몇 개였습니까? 기둥은 2개였습니다. 근데 이 2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3-1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를 더해서 여기 6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 4 더하기 3-1C 4라고 쓸 수 있고, 이게 6C4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일반화 시킵시다. 자, 일반화 시키면, 자, NHR은 뭐랑 똑같냐 하면 여기에서 C에 우선 뒤에 있는 R은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게 3H4에서 여기 지금 4개를 중복 허용을 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러면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나열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문자 R개에 해당되겠고, R개. 자, 문자 R개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N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문자에서 기둥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둥은 n-1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n-1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n 플러스 r-1c r이라는 계산법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는 중복 조합의 계산은 일반적인 조합의 계산법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이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20쪽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이구나. 그리고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R 값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대로 보기 문제로 가면, 자, OH4는 2개 더해서 1 뺀 것이 4다 해서 8C4는 70. EH6은 2개 더해서 1 빼면 6이고 1 빼면 7이고 7C6은 우리가 7C1하고 똑같으니까 7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개 더해서 1 빼면 8C3 되겠죠. 56이고, 자, 마찬가지로 2개 더해서 1 빼면 10C7이고, 요거는 10C3입니다. 10C3이면 12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것도 4C0이 되겠죠. 더해서 1 빼면 이렇게, 그러면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계산이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2번.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 초콜릿 맛 아이스크림, 딸기 맛 아이스크림, 즉 3개 맛의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5개를 주문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3개의 맛 중에 5개를 중복해야 되는구나. 따라서 3H5가 되겠고, 3H5는 3 플러스 5 마이너스 1C5니까 7C5가 되겠고, 7C2가 되겠고, 2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구조 살펴봅시다. 5는 뒤에 5 그대로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다 서로 다른 3개 맛 5개를 중복하기 때문에 5개 맛을 다 동그라미라고 두면 5개가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다른 아이스크림 3개에 구별을 하려면 기둥이 몇 개 필요합니까? 기둥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3 빼기 1 해서 여기에 2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7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빼서 선택하면 우리가 7C5가 되겠죠. 그래서 7C2 해서 21가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H5의 계산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예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우선은 이거를 4제곱하라 그랬으니까 4번을 쭉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항의 이제 항을 확인해 보면은 x, y와 y의 x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동류항으로 같기 때문에 x하고 y를 곱하라, y하고 x를 곱하는 여기 순서에서 상관이 없겠죠.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계산법을 조합의 계산법을 갖다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또 하나 여기에서 x를 뽑고 여기에서 x를 뽑고 여기서 x를 뽑고 x를 뽑았습니다. 그럼 이거 곱하면 x의 4제곱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복을 허락해도 되겠죠. 몽땅 다 x만 뽑아도 된다. 즉 중복을 허락했는구나. 그래서 우린 뭐다? 중복 조합의 개념을 갖다 쓴다. 결국에는 서로 다른 x, y, z 3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4번을 뽑아서 곱하면 되는구나. 따뜻보다 3H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봤더니 A, B, C, D 이거를 3번을 곱하라네. 쭉 3번 곱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4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락하여 3번을 곱하면 되는구나. 따라서 4H3이다. 이거는 6C3이어서 6 곱하기 5 곱하기 4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그래서 2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2번에서는 여기 문자가 아예 겹치지 않습니다. 겹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따로 뽑아서 곱하면 항이 생기겠죠. 따라서 요거는 2H3이고 요거는 3H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C3에 4C1에 4가지고 요거는 4C2에 6가지. 즉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4 곱하기 6 해서 24가지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이제 다음에 예제 2번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중복조합을 계산할 때는 만약에 바구니 3개가 있다. 바구니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니까 몽땅 다 A를 넣어도 이쪽으로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즉 여기와 여기에서는 0개를 갖고 가도 됩니다. 즉 중복조합에서는 각각이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을 포함하고 H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계산하면 됩니다. 2차입니다. 0을 꼭 포함하는 경우에 H입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에 1번. 자, X, Y, Z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라면 우리가 0을 포함하고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개념에서는 X, Y, Z, 즉 3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6번, 즉 6번 활용해야 됩니다. 6번이 되도록.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X가 2고 Y가 1이고 Z가 3일 때 성립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X 2개, Y 1개, Z 3개를 이렇게 나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3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락해 몇 번? 6번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3H6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모두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는 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연수가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x, y, z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x, y, z에 하나씩 다 줘버리겠습니다. 즉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인데 하나씩 다 줘버린다 생각하면 x는 1에다가 어떤 수만큼, y는 1에다가 어떤 수만큼, z도 1에다가 어떤 수만큼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를 그대로 x, y, z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하면 1 플러스 a 더하기 1 플러스 b 더하기 1 플러스 c는 6이 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 되고 a, b, c는 어떻습니까? a가 0이 돼도 x는 절대로 0이 안 되기 때문에 1이 있어서 따라서 a는 0이 돼도 됩니다. 따라서 a, b, c는 0을 포함하게 되겠죠. a, b, c는 0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조합의 개념을 갖다 써서 3H 3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C 3이고 5C 2가 돼서 1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0을 포함하는지 안 포함하는지 조합 공식 쓰면 0을 포함하는구나 라는 것을 갖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밑에 있는 예제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에 대하여 모두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니까 0을 포함하죠. 0을 포함하기 때문에 1번은 쉽게 3H8로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H8은 10C 8이 되겠고 이거는 10C 2개가 되겠고 계산하면 4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모두 자연수니까 여기는 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 포함 안 하면 어떡하라? 이건 좀 더 쉽게 계산하겠습니다. 0 포함 안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에서 하나씩 줘버리겠습니다. 그냥. 그럼 몇 개 남습니까? 5개 남겠죠. 5개 남으니까 서로 다른 3개를 5개 중복해서 사용하자. 3H5로 뽑자. 3H5니까 7C5가 돼서 7C2가 돼서 21가지가 나옵니다. 2번에서는 원래 그냥 적당히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자면 아까랑 똑같이 x는 1 플러스 a, y는 1 플러스 b, z는 1 플러스 c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개 빠지면 5가 된다. 따라서 3H5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 넓히기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 수업 마지막은 생각 넓히기. 자, 여기에서는 회원이 10명인 어느 동아리 ABC 3곳 중 한 곳으로 수련회를 가기로 하고 오른쪽 글과 같은 투표용지에 각자 가고 싶은 곳을 무기명으로 기표하기로 하였다. 무기명 기표를 하였습니다. 무기명 기표. 자, 1번. 각 회원이 한 곳에만 기표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보자. 무기명 기표입니다. 무기명 기표. 무기명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유권자가 1번 유권자, 2번 유권자, 3번 유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A 후보와 B 후보가 있다고 봅시다. 이대로 본다면 1이 A로 가는 거랑 2가 B로 가는 경우랑 그 다음에 2가 A로 가는 경우랑 1이 B로 가는 경우랑은 다른 경우가 됩니다. 다른 경우가 되면 순열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순열이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순열에서도 1번이 A로 2번이 A로 3번이 A로 다 가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복을 허락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고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이다 해서 중복 순열이라는 것을 딱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의 수다? 이런 경우에서는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투표일 때, 즉 이름을 밝히는 투표일 때입니다. 반장 선거할 때 눈 뜨고 손 들어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기가 어떤 누구를 뽑을 거라는 걸 밝히는 이런 투표입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이거랑 좀 다르게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1번, 2번, 3번이 표를 갖고 있고 이 표는 이름을 안 적기 때문에 이 표는 똑같은 표, 3표가 됩니다. 같은 표입니다. 그러면 A 후보와 B 후보가 있을 때 같은 표니까 이 표가 1로 가고 이 표가 1로 가는 경우랑 그 다음에 이 표가 1로 가고 이 표가 1로 가는 경우랑 어쨌든 파란색 경우도 1대 1인 경우고 파란색 경우도 한 표 한 표인 경우고 이 검정색인 경우도 한 표 한 표인 경우입니다. 즉 바꿔도 같은 경우네. 바꿔도 같은 경우다 이러니까 뭐가 된다? 조합의 개념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 3명이 다 A로 몰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몰표를 줄 수 있으니까 뭐다? 중복을 허락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 중복 조합의 개념을 갖다 쓰면 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회원이 한 곳에만 기표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 보자. 보다 결국에는 서로 다른 세 곳을 10명이 택하자. 그래서 3H10이 되겠구나. 3H10이니까 12C10이 되겠고 12C2가 되겠고 66까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각 회원이 두 곳에 기표를 한다. 두 곳에 기표를 하네. 근데 총 3곳이 있습니다. 총 3곳이 있을 때 두 곳에 기표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똑같은 말이 뭐다? 기표하지 않은 한 곳을 대신 택해도 된다. 두 개를 택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기표하지 않을 한 곳을 택하자 이 얘기입니다.
기피하지 않은 한 곳 택하면 두 곳은 저절로 택하게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이 되겠죠. 왜 이걸 썼냐 하면 서로 다른 세 곳 중에 기표하지 않은 한 곳을 중복을 허락하여 택하자. 따라서 이게 뭐다?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3H10이 되겠습니다. 그쵸? 의미가 똑같죠? 따라서 이것도 66까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